한국 사회가 마주한 갈등, 위기 요소를 해결하고자 앞장서는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상생 프로젝트 제11회 농도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국한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대 기독교 유적지를 취재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소그룹 활동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10일 제5회 전국여성 세미나를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남북 분단의 현실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재단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10일 출범했습니다.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이사장으로 각 분야 관련 기업들이 모인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세대 갈등, 다음 세대 위기, 환경 문제, 남북 분단의 현실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미래를 위해 연대하고 행동하는 재단으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이사장, 40명의 기업 대표들이 이사로 참여합니다. 우리 남북 분단의 현실, 이념, 지역, 경제, 세대 간의 그 대립과 분열, 인구 절벽, 젊은 시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현실, 환경 문제까지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섬기고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상처 입은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 그래서 통일의 작은 마중물이 되는 귀한 재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일 열린 창립 감사 예배에서 이 이사장은 꿈과 희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를 통일과 저출산 문제 해결로 꼽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과제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이고요,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면 자연적으로 남북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인력적인 자원을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아이도 많이 낳으면서 위대한 대목을 건설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교계 인사들이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호프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 미래희망재단은 우리 모두의 영혼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래희망재단은 화합, 동행, 행복을 추구하며 2030년 사회 변화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크게 4가지 부서로 나눠 운영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 사회 갈등 해결 및 통합, 다음 세대 성장과 양육, 사회연구진단 통찰 등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어느덧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로 김장을 하는 일은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시의 교회들이 농촌 교회와 협력해 소외 이웃들에게 친환경 김장김치를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감리교회 농도 한마당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송악면의 한 농촌 마을. 김장을 담그는 손길들로 분주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절인 배추와 맛있게 버무린 김치소의 양념 재료까지 모두 전국 각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우리 농산물입니다. 근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쓰고 있는 그 귀한 배추들은 단양에서 농사짓고 계신 친환경 배추도 왔고요. 홍천의 배추도 왔고요. 올해로 11년째 이어져 온 기독교 대한감리회 농도 한마당. 먹거리 생태계를 지킨다는 소명으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하는 도농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매년 친환경 김장김치와 농산물들을 교단과 도시교회들이 후원해 전국에 있는 소외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도와준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농촌교회가 도시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농촌 교회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도시교회가 이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엔 태화복지재단과 우양재단 등 여러 기관의 후원과 지역교회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졌습니다. 내가 먹는다는 그 마음으로다가 맛있게 잡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다가 속 넣었어요. 올해 준비된 사랑의 친환경 김장김치는 약 8.5톤 분량. 정성스레 박스에 옮겨진 김치는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와 장애인 돌봄시설, 그룹홈과 노숙인 센터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시설 500여 곳으로 전달됩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가 부담인 기관과 시설들도 우리 농산물로 담근 명품 김치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점점 더 김치가 귀해지는데요. 이게 도시 농촌도 있지만 아마 독거노인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앞으로도 매년 농촌과 소외 이웃들을 위해 농도 한마당 확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교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으며 국제 무대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가난하고 빈곤했던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건 복음을 전하러 입국한 해외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근대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보고 당시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근대 기독교 유적지는 어디 있을까? 서울 종로구 정동 일대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한국 근대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정동을 비롯한 서울에 남아있는 선교 역사 문화의 장소를 찾아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고 한국의 교육과 의료에 영향을 끼친 수많은 역사 자료를 둘러보는 자리가 10일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바른 기독교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스코필드 기념관은 스코필드 선교사의 서거 50주기를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경기 화성 제암리와 수촌교회에서 일어난 일제의 학살을 알린 선교사로 1916년 내한 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덕수궁에 딸린 서양식 전각의 중명전은 일제 식민 지배의 단초가 됐던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입니다. 1890년대까지 미국의 조선주재 외교관은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 주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복원된 배제학당동관 역사박물관입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미국의 감리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이며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는 1885년 서울에 들어와 한 달 먼저 와 있던 스크랜턴 의사의 집 한 채를 빌려 2칸짜리 방으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이겸나 고양필이라는 두 학생을 얻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근대학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근데 그동안은 큰 길로만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 구석구석 아주 골목골목 이런 길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유적과 관련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걸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알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 속 우리 주변의 기독교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한국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를 잇는 부흥을 위해 미래사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소그룹 사역인데요.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해 미디어 활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영상 콘텐츠 플랫폼 라인나우 미디어는 교회 소그룹 성장의 비밀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소그룹과 미디어의 중요성을 연구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교회 내 소그룹 활동과 미디어 활용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중요하다는 건 다수의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적용 방법들이 제시됐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소그룹 모임들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어떻게 그 소그룹의 성장을 좀 더 리소스로 통해서 이런 특별한 강의를 저희가 출근을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한 시간을.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소그룹 활동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최 박사는 한국 교회 소그룹 활동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것에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회,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 이렇게 보면 교회는 세 개의 바퀴, 3륜차죠. 세 개의 바퀴로 달리는 오르가니즘이에요. 소그룹이 빠지면 올바른 방향으로 못 가고 뱅뱅 돕니다. 이어 미래에는 기술이 발달해 비대면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은 만남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소그룹 내에서 비대면의 편리함과 만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대면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이수인 교수는 소그룹 내 미디어 활용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교수는 소그룹 내에서는 상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습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학습법인 플립러닝에 미디어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그룹 모임 전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습을 하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 대면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육을 미디어 없이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미디어가 많은 영향을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각 교회에 맞는 맞춤형 소그룹 활동 설정과 함께 그 안에서의 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미래 교회에 맞는 소그룹과 미디어 활용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제5회 전국 여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53명의 여성 회원을 초청한 이날 세미나는 CBMC 여성의 마음을 읽다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가정사역과 직장사역으로 정말 심심히 많이 고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여성 리더들이 이 자리에서 위로받고 위로하며 더 큰 힘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사는 우예본 작가와 기독경영연구원 박철 교수 등의 특강과 주식회사 애터미의 기업 보그마 사례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CBMC 회원들은 회원들과 교류하고 강의와 간증을 통해 기업 운영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가을 친선 체육대회를 열고 목회자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군산시 600여 교회를 섬기는 목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설교자로 나선 임만호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제는 군산 지역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들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목회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목회 현장에서 다 분주한데 서로를 얼굴을 낯을 좀 익히고 또 함께 섬기는 지역의 목회자로서 코이노니아를 성취하고 또 서로 좀 임파워링, 힘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축구, 배구, 족구, 수족구의 구기 종목 외에도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겸한 다양한 종목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빈대 방제를 위해 대체 살충제 8개가 10일 긴급 승인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디노테퓨란 등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노테퓨란은 미국과 유럽, 국내에서 이미 모기와 파리, 바퀴벌레 등의 살충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출현하는 빈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추가 살충제 긴급 승인 요청에 따라 내성이 덜한 살충제를 신속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승인된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됐으며 가정용 살충제는 보다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해 제외됐습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11일 노동계가 서울 거리로 모입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10만 명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
민주노총 조합원 4만 명은 5호선 서대문역 근처에 집결합니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안에 반발해 9일부터 한시적 경고 파업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 만인 10일 오후 6시부터 정상 운행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2일차 결의대회를 열고 1차 시한부 경고 파업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우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야간 밤부터 현장으로 복귀해 현장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6일 수능 시험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의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현지 시간으로 9일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강은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제가 닿고 싶은 마음이 끝없는 사랑, 작별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며 그 마음을 독자들이 느껴주시면 가장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 부커상 수상 이후 5년 만인 2021년 펴낸 장편소설로 제주 4.3 비극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 교전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과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교전 중지 발표에 선을 그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지는 9일부터 시행되며 이스라엘이 매일 교전 중지 3시간 전에 이를 시행하는 시간을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내 구호물자 반입 및 민간인 대피, 인질 석방 등을 위해 인도주의적인 교전 중지를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일시 교전 중지일 뿐 전통적 의미의 휴전은 아니라며 하마스의 군사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경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 총선에서 정권교체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은 긴급 지출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 한국 무기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현지 시간 8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연합은 이 특별 예산 편성을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2차 계약 이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기업 대표는 폴란드는 2015년도에도 정권 교체로 무기 계약을 취소한 적이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변수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1932년작 시계를 찬 여인이 피카소의 작품 중 역대 2번째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작품이 1억 3,93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뉴욕 쇼더비 경매에서 팔린 시계를 찬 여인은 피카소의 연인인 마리 테레지 월터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피카소는 45세 때 17세였던 월터를 만났고 이후 올가 코를로바와 결혼한 상태에서 월터와 비밀 연애를 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가을 경매 시즌에 나올 예술작품 중 시계를 찬 여인의 낙찰가를 뛰어넘을 매물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으로 주목받는 웨어러블 인공지능 AI 기기가 나왔습니다. AI 스타트업 휴메이는 현지 시간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옷깃에 붙여 사용하는 AI 비서 AI핀을 공개했습니다. AI핀은 명암 정도 크기의 디바이스로 옷의 자석으로 고정하는 AI 비서입니다. 전화가 오는 경우 손을 가까이 대면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나타냅니다. 또 음식을 가까이 대고 칼로리를 물으면 정확한 칼로리를 음성으로 답해주기도 합니다. 이메일도 요약해주며 대화 녹음도 가능합니다. 휴메이는 애플 디자이너 출신인 임란 초드리와 베사니 본지로노 부부가 2018년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주말에는 날이 더 추워집니다. 서울도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종일 춥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일 대구의 2단 신천지교도 10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대형 버스만 2천여 대를 동원한다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찰은 종합생활시까지 운영해야 될 지경입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사에 행정력이 낭비돼야 하는지 정부가 깊이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